비은행 예금 수취기간 건전성 규제 및 감독 방향에 대해서 발표를 맡게 될 금융감독원 중소금융감독국 건전경영팀장 이희성입니다. 먼저 목차를 말씀드리면 23년 비은행 예금 수취기간 건전성 현황, 두 번째는 건전성 감독, 세 번째는 24년 비은행 예금 수취기간의 리스크 요인에 대해서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건전성 감독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23년 중 비은행 예금 수취기간의 건전성 현황입니다. 비은행 예금 수취기간이라 하면 저축은행 및 상호금융을 통칭하는 걸로 의미를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총자산 및 순이익입니다. 23년 9월 말 현재 저축은행은 79개사, 상호금융조합은 2211개사가 영업 중이며 총자산은 각각 138조 원, 726조 원입니다. 저축은행은 총자산이 과거 한 4년간의 성장성에 비해서 23년 중에 크게 둔화가 된 상황이고 상호금융조합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23년 3분기까지 당기순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모두 감소하였습니다. 특히 저축은행은 적자로 전환되었습니다. 저축은행이 적자로 전환된 이유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2년 하반기 중 기준금리가 급격히 인상하고 미금리도 동반 인상하면서 은행을 비롯한 머니무브 현상이 있었고 그러면서 금리 경쟁이 가열되면서 조달금리가 급격히 상승하였습니다. 그러는 과정에 그 여파가 23년 중 순이자 마진이 크게 감소하는 영향을 미쳤고 그 다음에 23년 중 그 경기 둔화가 지속되면서 차주의 채무 상환 능력이 크게 악화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연체율이 상승하고 그에 따라 대손 비용이 크게 증가하면서 적자로 전환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자산 건전성 현황입니다. 연체율은 전년 말 대비 상승하였으나 경기가 저점을 보인 상반기에 대비해서는 상승폭이 다소 둔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저축은행 연체율은 6.15%로 상반기 중 다소 크게 상승하였으나 하반기는 다소 상승폭이 둔화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상호금융 역시 상반기 중 크게 증가하였으나 하반기에는 다소 둔화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기자본 비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기자본 비율은 모두 규제 비율을 상회하고 있으며 특히 저축은행은 금년 들어서 오히려 당기순이익 적자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개선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저축은행이 자기 자본을 확충하는 노력이 있었고 그와는 반대로 대출을 가급적으로 줄이면서 위험가중자산이 줄게 되면서 BIS 비율이 오히려 개선된 측면이 있습니다. 유동성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축은행 수시는 23년 중 전년 말 대비 소폭 감소하였으나 상호금융 수시는 계속 증가 추세입니다. 저축은행 수신이 감소한 이유에 대해서는 앞에서 말씀드린 BIS 비율 유지나 개선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데 대출 수요가 고금리로 인해서 대출 수요가 감소하고 BIS 비율 관리를 강화하면서 대출 자산이 줄였고 그러는 과정에서 수신도 그에 따라 소폭 감소하고 있으며 4분기 중에 수신 만기가 몰리면서 그에 따라서 선제적으로 자금을 조달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연말 수신은 다소 이보다 더 감소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유동성 비율은 저축은행의 유동성 비율은 139%로 규제 비율을 크게 상회하고 있습니다. 상호금융권은 유동성 비율 규제가 24년 말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두 번째는 23년 중 비은행 예금 수취기간의 건전성 감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저축은행 건전성 관리 현황입니다. 먼저 대내의 불확실성에 대비하여 건전성 감독을 강화하였습니다.
먼저 경기 둔화가 지속되면서 차주의 채무 상환 능력 악화에 대비해서 손실 흡수 능력 제고를 유도하였습니다. 다중 채무자의 경우 대손 준비금 추가 적립을 추진하였습니다. 금융회사 대출이 5개, 6개인 다중채무자에 대해서는 요 적립액 대비 130% 수준, 그리고 7개 이상을 이용한 차주에 대해서는 150%로 추가 적립을 강화하였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관련 업종 한도 규제를 강화하였습니다. 부동산 개발을 하다 보면 SPC가 명목 차주임에 따라서 부동산 규제 한도에서 벗어나는 경향이 있어서 SPC를 실차주 업종으로 분류해서 업종별 규제에 대해서 실효성을 제고하였습니다. 아울러서 차주의 채무 상력이 악화되면서 연체율 상승에 대비해서 연체율 등 건전성 지표 관리 노력을 계속하였습니다. 금융회사의 연체 채권 정리를 적극 유도하고 가계 신용대출에 대한 정리 채널을 다양화하는 등 연체 관리 노력을 강화하였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PF 시장 침체 지속 등에 대비해서 선제적인 대응 조치를 마련하였습니다. 저축은행 PF 대출 자율협약 마련 등을 통해 일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업장의 연착륙을 지원하였고, 업권 자체 PF 정상화 지원 펀드 조성 등을 통해서 부실채권 정리나 순차적 정리 지원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유동성 리스크 감독을 강화하였습니다. 22년 4분기부터 이어진 레고랜드 사태부터 시작해서 기준금리 인상 등에 따라서 금리가 급격히 상승하였고, 머니무브 현상에 따라서 비은행권에서도 수신 금리 경쟁이 있었습니다. 그 수신 자금들이 23년 4분기 중에 만기가 돌아오면서 만기 쏠림이 있었고, 그리고 그거에 따라서 다시 금리 경쟁 재현 가능성을 대비해서 선제적으로 유동성 감독을 강화하였습니다. 금리 경쟁 재발 방지를 위해서 유동성 위험 요인을 점검하였고, 선제적으로 만기 구조를 개선하도록 유도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선제적인 자금 조달, 만기 다양화, 예금 만기 구조 쏠림 완화를 위해서 만기 구조 개선을 노력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작년 3월 SBB 사태 이후에 유동성에 대한 리스크가 크게 부각되면서 유동성 리스크 관리 강화를 하였습니다. 먼저 실시간 예수금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을 통해서 이상 징후 발견 시 적기 대응 체계를 마련하였고, 한국은행의 유동성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서 비상 상황 등에 대비하여 유동성 지원을 확대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저축은행의 자체 컨틴전시 플랜을 정비하고 크레딧 라인 확대 등을 통해 저축은행 자체 유동성 리스크 대응력을 강화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상호금융에 대한 건전성 관리 현황입니다. 대내의 불확실성에 대비해서 건전성 감독을 강화하였습니다. 업종별 대출 한도 규제 안정적 정착 등을 위해서 부동산 관련 특정 업종이 쏠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업종별 대출 한도 규제, 그러니까 즉 부동산업 및 건설업이 각각 30%, 합산 50% 이내로 취급하는 규제를 도입하여 24년 12월 시행 예정이며, 이 시행이 안정적 정착을 위해서 업종별 한도 현황을 점검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부동산 시장 회복 지연 등에 대비해서 선제적인 대응 조치를 마련하였습니다. 상호금융권의 자율협약 마련 등을 통해서 일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업장의 연착륙을 지원하였고, 부동산업 및 건설업에 대한 대손 충당금 적립 의무 비율 상향을 추진하여서 손실 흡수 능력을 제고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주택담보대출 분할 상환 확대 등을 통해 가계 부채의 질적 구조 개선을 유도하였습니다. 분할 상환 대출 비중 목표를 확대하고 DSR 이행 여부 점검 등을 통해서
가계부채 질 개선을 유도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유동성 리스크 감독 강화입니다. 저축은행과 유사하게 22년 4분기 중에 그 상호금융권도 고금리 수친 경쟁이 있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23년 4분기에도 상호금융권에도 23년 4분기 중 금리 경쟁 재현, 만기 쏠림으로 인해서 금리 경쟁 재현 가능성에 대비해서 만기 분산 등 선제적인 유동성 감독을 강화하였습니다. 4분기 만기 쏠림에 대비하여 만기 구조 개선, 가용 유동성 확보 등을 유도하고 컨티전시 플랜 점검 등을 통해서 조합 자체 유동성 리스크 대응을 강화하였습니다. 그리고 상호금융권의 유동성 비율 규제 시행을 앞두고 규제 비율 하회 조합에 대해서는 선제적 관리를 강화하였습니다. 12월 금년 말 시행을 앞두고 조합의 자산 부채 만기 불일치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지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고위험 자산에 대한 상시 감시를 강화하였습니다. 중앙의 대체 투자 등에 대한 상시 감시 강화를 통해 잠재 리스크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였습니다. 세 번째는 24년 중 저축은행 및 상호금융권에 대한 잠재 리스크 요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 리스크 요인입니다. 먼저 대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거시 경제 여건은 전년보다 소폭 개선될 것으로 예상은 됩니다. 세계 성장은 반등은 어렵다고 보이나 중심축은 내수에서 교역으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만 연초부터 지정학적 리스크 위험, 글로벌 분절화 심화, 고금리 지속에 따른 주요국 성장 둔화 등으로 하방 리스크가 상존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대내 요인입니다. 부문별 회복 속도가 상당한 차이가 예상이 됩니다. 반도체, 수출 등을 중심으로 회복세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나 고물가, 고금리 장기화 등으로 소비 둔화, 특히 건설 경기 부진이 전망됩니다. 그에 따라서 비은행 예금 수취 기간을 주로 이용하는 영세 소상공인, 지역경제 중심으로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먼저 부동산 PF 침대가 지속될 우려가 있습니다. 최근 주택가격이 다시 조정되는 가운데 최근 거래도 다소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부동산 경기 회복이 계속 지연될 경우에 PF 대출 리스크가 지속될 우려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건설업 부진이 지속될 우려가 있습니다. 건설업 부진이 계속되는 가운데 중소건설사 중심으로 위험 지속 가능성이 있습니다. 부동산 경기 회복이 계속 지연될 경우에 한계 기업이 확대되어 금융회사 건전성에 부담이 될 소지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중소기업 및 취약차주 채무 상환 능력이 약화가 계속될 우려가 있습니다. 대내외 경제 여건 악화로 인해서 경기 회복이 지연되고 고금리 환경이 지속될 우려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중소 한계 기업, 자영업자의 상환 능력이 약화되면서 연체율 상승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해외 대체 투자 위험이 계속될 우려가 있습니다. 해외 부동산 시장 위축, 공실률 증가 등에 따라 위험 확대가 우려됩니다. 해외 부동산 시장 회복이 지연될 경우 만기도래 투자를 중심으로 손실 확대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4년 비은행 예금 수취 기간의 건전성 감독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내수 경기 회복이 계속 지연될 가능성에 대비해서 손실 흡수 능력 제고를 지속 유도하겠습니다. 내수 경기 회복 지연에 대비해서 대손 충당금 추가 적립, 필요한 경우 자본 확충 등을 통해서 손실 흡수 능력 확충을 유도하겠습니다. 차주 채무 상환 능력 악화 등에 따른 연체율 추가 상승 가능성이 있어서 건전성 관리도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지속 강화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는 유동성 리스크 모니터링 체계를 보다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상호금융권에 대해서도 저축은행과 같이 실시간 모니터링, 예수금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을 통해서 이상 징후 발생 시에 적시 대응 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 저축은행에 대해서는 기구축된 실시간 예수금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해서 이상 징후 발생 시 사전에 포착하여 신속하게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시스템 리스크 관리 감독을 강화하겠습니다. 지금 금년 금융감독원에서는 중소금융감독국 친서를 통해서 비예금 수취기관에 대한 통합감독체계 구축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그 배경에 대해서는 저축은행과 상호금융조합 및 새마을금고 수신을 합치면 은행의 약 3분의 1 수준에 육박할 정도로 규모가 급성장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작년 새마을 사태 이후에 통합감독에 대한 필요성이 증대되었고, 이에 따라서 시스템 리스크를 체계적으로 점검하여서 선제적인 감독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네 번째는 건전성 규제 강화에 대한 안정적인 정착을 유도하겠습니다. 상호금융권은 부동산업, 건설업 대출 한도 규제 및 유동성 비율 규제가 24년 12월에 예정돼 있습니다. 조합이 이 동 규제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할 예정입니다. 저축은행은 24년 7월 중 다중채무자 충당급 적립을 상향하고 그리고 작년에 도입한 업종별 한도 규제에 SPC를 실차주로 분류하는 것에 대한 지속 점검을 통해서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비은행 예금 수취기간에 대한 유동성 감독을 지속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4분기 만기 쏠림이 적극적인 선제적인 노력 덕분에 다소 완화가 되었으나 여전히 일부는 아직 만기 쏠림 현상이 남아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만기 구조 개선, 유동성 비율 개편 등을 통해서 유동성 리스크를 감독을 계속 강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컨틴전시 플랜 및 크레딧 라인을 계속 점검하여서 비은행 예금 수취 기간의 자체 유동성 대응력을 계속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잠재 위험 요인에 대한 상시 감시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축은행은 PF 등 고위험 자산에 대한 상시 감시 체계를 강화하여 잠재 부실 위험이 현재화될 가능성에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호금융권에 대해서는 조합의 공동대출, 중앙의 대체투자 등 고위험의 자산에 대한 상시 감시를 보다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